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쏠림 과열 현상이 역대급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던 주택시장이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방 집값도 5년 만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학교 용지 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도 공식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대출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로 실수요와 일부 투자 수요가 이동하면서 매매 거래가 늘고 가격 지표도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무슨 날 이렇게 기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날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챙기는 명절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에너지가 이제 다 빠졌다 싶을 때쯤 찾아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는 시끌벅적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작게 모여서 이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는 것도 아마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기념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이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괜히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또 여러분 즐겁게 크리스마스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상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2026년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항상 해드리는데요. 제가 또 이제 신문에도 이제 기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 중간 세미나에서는 제가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내가 좀 투자를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제가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에서 이제 연초로 넘어가죠.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이제 깊어지실 거예요. 지금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택 임대 시장, 뭐 전세라든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또 상당히 또 높아졌죠. 상당히 또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좀 가격이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큰 2025년도 한 해였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과 시작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걸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걸 잘 대비해야만 또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새해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2025년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은 연말 기간 동안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겠지만 또 앞으로 2020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새해 첫 세미나는 1월 8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매주 한 번씩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보통 이제 연말이나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때문에 좀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 세미나는 벌써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 주, 그래서 이제 연초에 제가 1월 8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자, 이번 주 그 1월 8일 날 하는 세미나에서는요, 자, 이 주제는 바로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을 보더라도 과거의 주택시장하고 상당히 틀리죠. 지금 이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조건 75%였는데 좀 이제 75%에서 이제 70%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규제가 변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세미나에서는요, 이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해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신청하시면 제가 세미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미나 진행을 할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네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운영하고 있는데 1월 8일에만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는 그 아들애가 네. 지금 홍은동 두산위브 2차에를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매매를 하고 한강변 쪽으로 한 뭐 3억대로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 네. 그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고 나면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할 거니까 네. 3룸 정도면 이제 가서 직접 거주도 할 의향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강변 쪽으로 그 3룸이 마땅치 않으면 네. 저번 때 뭐 이제 잠실 번동 쪽으로 3룸 정도는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은동 두산 위브 2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자녀분이 그래도 조금 네. 더 투자성을 바라보고 재개발 투자를 네.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를 투자하고 전세로 거주하자니 투자금이나 전세금이 조금씩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차라리 네. 거주하면서 좀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3룸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얘네는 네. 저번 때 용강동을 한번 다녀왔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투자금은 많이 부족하긴 할 것 같아요. 우선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은 용광동 쪽이에요. 네, 용강동하고 신수 이 구역 쪽에 하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네.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산위브 지금 그 자제분께서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여기 지금 몇 평 거주하시는데요? 24평이에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요? 시세가 한 8억 정도인가 봐요. 뭐, 2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네.
네, 거기는 많이 오르지가 않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거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단절 현상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밤만 되면 또 어두침침하잖아요. 아, 네. 예, 예전에 한번 예전에 혹시 청계천에 고가도로 있을 때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화나죠. 화나죠? 시원하고. 그쵸? 네네, 시야가 좋아졌죠. 예, 그런데요. 여기 네. 내부순환도로도 네. 예, 철거는 될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아유. 예, 예, 최근에 그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순환도로 아. 있잖아요. 네. 예, 내부순환도로 이제 지하 사업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아, 예, 네. 그런데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렇죠. 예,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너무 네. 이제 두산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소규모 아파트에다가 일단은 네.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네. 이제 가격이 그만큼 싼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네.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네. 자제분께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갈아타기를.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좀 낮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38. 예, 38살이시면 아기가 이제 4개월 됐고요. 예, 앞으로 이제 내가 돈을 벌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지금 네. 전화 주신 어머님보다는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아드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내가 좋은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면, 예, 네. 좋은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예전에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네. 대출 풀류 받아갖고 이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대출도 6억밖에 안 나와요.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가 조금 급지가 좋은,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급지거든요. 예. 네. 예, 중급지로 넘어가기에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아, 네, 네. 예, 아파트로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서울 도심 지역에 좀 괜찮은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강변 라인이라던가 아까 뭐 네. 잠실동도 말씀하셨어요. 예. 네, 네. 이런 지역으로 해서 차라리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개발 압력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개발 압력을 보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빌라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 지금 네, 이게 네. 지금 가장 이제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100%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그런데요. 지금 네. 요거를 매도를 하시면 얘를 네. 지금 매도를 하시면 지금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되시죠? 여유 자금이 음. 지금 뭐 기존 것도 대출을 빼고 나면 지금 한 5억 정도가 지금 되고요. 5억에 플러스 또 이제 대출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럼 한 7, 8억 선에 움직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까 근데 그 잠실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잠실동 3룸 7, 8억짜리 없어요. 예, 올 그런가요? 초에 네. 제가 아마 잠실동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네. 초만 하더라도 3룸짜리 잠실동에 네. 5억이면 됐거든요. 네, 네, 네. 예, 지금 10억이에요. 예, 지금 아파트만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가 시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올랐는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만 가격이 많이 오른지 아시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 중에서 좀 유망한 지역들. 예, 예를 들어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만 10억씩 올랐어요. 거기는 엄두도 못 내고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아파트만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네. 지역에서 유망한 지역들 있죠. 네. 예, 유망한 지역들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뭐 용광동도 아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용광동도 보시고 신수동도 보시고. 근데 용광동은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용광동을 여쭤보시는데 네. 여기 용광동 개발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한강변 아닙니다. 근데 한강 조망이 바로 된다고 예, 들었는데. 한강변에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아. 아파트 있고 뒤에 지금 이쪽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네. 예, 근데 어떻게 한강 조망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근데- 네, 용광동 네, 네. 가보시면 여기에 주변 네. 지역에 여기에 그 마포 먹자골목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먹자골목이 어떻게 개발돼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이해되시죠? 예.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강변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강변이 아니에요. 한강변이라면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한강 조망이
100% 나와야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지역이 한강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지역은 지금 앞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강조망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네. 이런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어때요? 가격이 거기도 엄청 비싸던데요. 비싸죠. 그죠? 네, 네. 자, 푸른이 뭐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우리 아드님께서 네. 하셔야 될 거는요. 네. 자, 지금 올 초에 제가 잠실동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지역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죠? 네, 맞아요. 그때 예, 그러면서 말씀하셨을 가격이 때 지금 그랬어요. 이제 그 네. 저평가되어 있던 게 이제 가격이 확 올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은 지역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럼 좋은 지역을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러면 좋은 지역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이면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뭐. 예, 그런데 계속 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역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올 초에 제가 잠실동 얘기해 드렸을 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예. 그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그러면 와서, 네. 제가 그러면 이제 한두 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지역을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아까 마포도 네. 사실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네, 네. 마포 일대와 아까 말씀하셨던 신수동 일대, 용강동 일대 예, 투자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보면요. 우리가 네. 강북에서는 요 한강변 벨트가 가장 메인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포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용산은 뭐 사실은 그죠? 다 아시고. 아유, 네. 성동구 아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자양동이 있는 광진구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북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마, 용, 성, 광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적은 돈으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겠죠? 네. 그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감... 여기 마포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광진구 있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게 지역을 봤을 때 마포하고 광진구 중에 약간 전체적인 이제 구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네. 구만 비교를 해봤을 때 마포가 좋을까요? 광진구가 좋을까요? 글쎄요, 마포구가 좋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포는 근데 여의도 광진구는 접근성이 좀- 좋고요. 네, 예, 예. 예, 그렇죠. 광진구는 바로 너무 강남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광진구가 좋죠. 예,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요. 아무래도 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마포가 네. 지금은 가격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구도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역들 네. 마포 가면 막 오거리도 많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원래 구도심이었으니까 오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일찍이부터 여기에 마포에 뭐 아이언 뉴타운, 염리동 일대 재개발 여러 재개발 지역들이 일찍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뉴타운이나 재개발 네. 지역이 일찍이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이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시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네. 자, 그런데 그럼 오래전부터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을 했던 지역이랑 했던 지역과 이 광진구는요. 이 광진구에 뉴타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 자, 광진구는요. 자양동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재개발이. 네. 자, 그러면 가격 반영이 어디가 많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포는 일찍이부터 뉴타운 재개발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마포가 일찍이부터 일찍 반영됐죠. 투자자 네. 시장으로 변모가 된 거고 얘는 네. 이제 최근부터 이제 재개발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마포하고 광진구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진구가 저평가된 것 같은데. 그렇죠. 광진구가 저평가되어 있죠. 네. 광진구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광진구에서 같은 마포의 한강변, 네. 그 다음에 광진구의 한강변, 똑같은 한강변이네요. 네, 그렇죠. 예, 투자 금액 차이는 광진구가 한 7, 8억이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포라면 뭐 합정동 일대라든가 그렇죠? 예. 네. 합정동 일대하고 광진구의 자양동 보면 투자 금액 차이 최대 10억 차이 나요. 네. 예, 그럼 어디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재개발인데 어디가 좋은 거예요? 광진구가 좋은 건데 예, 광진구가 좋은 거죠. 그죠? 돈이 없죠. 예. 자, 그런데
네. 어차피 근데 우리가 이 광진구는요. 자, 보세요. 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 자양동 일대 있죠. 예, 예. 여기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 네. 마포에 만약에 우리 아드님께서 아이언노타우처럼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 지금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거기 한강변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한강변 차리셨잖아. 아, 근데 뭐 예, 근데 그, 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자, 마포에서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 아현이나 염리동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광진구에서 자양동 한강변인데 광진구에 내륙이 있는 구이동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싸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아드님께서 네. 지금 남들이 아직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으로 아직 변모가 덜 된, 그래서 가격 반영이 덜 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마포하고요. 네. 광진구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은 광진구가 훨씬 더 상급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마포는 네. 일찍이부터 노타운이나 재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가격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광진구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재개발이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지형적인 이점을 보면 당연히 광진구가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보면 마포는 사실은 이렇게 좀 산동네들이 많죠. 네, 네, 네. 근데 광진구는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평지죠. 아차산 네. 주변 지역만 빼면은요. 대부분이 어떤 지역이에요? 평지죠. 평지예요. 네. 자, 그리고 마포의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 한강변이 아닌 안쪽 라인,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 아현이나 북아현 비싸죠. 네, 네. 그럼 광진구의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 구이동이나 이쪽이 개발이 되면 비쌀 지역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예. 여기요. 지금 네. 아마 아까 3룸짜리 지금 구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셨죠? 예, 아기가 이제 4개월짜리. 예,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3룸은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진구에 이제 구이 1동이라던가 그죠? 네. 예, 네. 9.1동이나 이런 평지 지역이 앞으로 하나 둘씩 지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여러 지역과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골라서 들어가야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간단한 논리입니다. 마포의 아이언노타운 비싸죠? 네, 비싸죠. 예, 근데 강진구의 구이동 일대 개발되면 아이언보다 더 비싸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인 거네요? 예, 시작. 예, 그럼 앞으로 먹을 게 많겠죠? 네. 예, 광진구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구이동, 네. 중곡동, 네. 군자동 일대. 예, 요쪽 아. 지역을 알아보세요. 내륙 쪽으로. 어차피 한강변은 지금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네. 투자 금액 네. 내가 대출 껴서 6, 7억 정도면 3룸 아주 괜찮은 거 이쪽에 구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을 내가 선점하면 괜찮아요. 선점해서 들어가면 괜찮은 건데 내가 아주 좀 이제 자금이 좀 안 되시면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선점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선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어느 지역과 내가 비교를 해서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까 저처럼 아이언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앞으로 여기 이해됩니다. 100%뜰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꼭 알아보세요. 그러면 대표님 그 구이동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군자 쪽이 더 나을까요? 구이동 군자 쪽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군자역 네. 주변이나 군자역 주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군자역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차산역 주변 지역 있죠. 네.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지역 다 보세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쪽 지역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빠르게 아파트로 개발되는데 가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답을. 네, 네.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 그리고 가격은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격은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아,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자양 4동 같은데 예전에 네. 투자 금액이요. 3년 전에요. 네. 2억 투자였어요. 네. 지금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17억 투자예요. 아, 네. 이해되세요? 아, 네, 네. 가격은 초기 때 가장 많이 올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점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처음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은 마포 쪽이었는데 마포보다 오히려 광진구 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몇 가지 투자 방향 그 지하철역 몇 개를 일러드렸거든요. 자녀분께 전달해 주시고 임장 다녀오신 후에도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여유자만 2억 정도 있는데, 요새 좀 친구들이 좀 재개발 쪽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저도 네. 좀 관심이 있는데, 네. 방송에서 좀 전문가분들이 요새 좀 많이 하는 답심리동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가봤는데, 어, 저번 달에 모아타운 사업 설명회 열리고 지금 뭐 동의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가봤더니 1구역이랑 2구역은 물건이 아예 없고, 네. 3구역에서 그나마 본 물건이 네, 매가가 한 4.5억 정도에 네. 전세는 한 2.5억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구축이고 주소는 답심리동 50-4거든요. 그래서 50-4. 혹시 네. 이거 매수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분들이 재개발 쪽에 다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선 임장도 다녀오셨어요. 네, 답심리동 50-4번지 여기를 네네. 지금 2억의 투자 자금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은지 대표님께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올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저 올해 39이고 주변 친구들이 지금 다들 자기 집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아파트 사기 힘들죠, 소액으로.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는 인력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되니까 네. 이제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또 사실 뭐 갭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가 서울 도심권에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안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20, 30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네, 안 해놓으시면 사실은 청약받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맞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갭 투자도 안 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 그 연령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네. 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답심리동을 보셨네요. 그죠? 네. 여기 아까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2억 정도고 이 금액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요. 2억 정도요. 예. 네. 이거 무조건 잡아 놓으세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제가 지금 이제 그 표시해 드리는 지역이 세 군데예요. 네. 여기 옆에 그 답심리동,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답심리. 그러니까 답심리동에서 제가 세 지역을 제가 이렇게 지금 지도상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옆에 지금 이 레미안 위브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은요, 22년도에 신속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예,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여기 답심리역과 가까운 답심리동, 그러니까 레미안 위브 하단부죠. 예. 네.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말, 23년 말에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 설명회가 열렸거든요. 네. 예, 사업 설명회는 여기도 옆에 그 답심역 이제 역세권하고 가까운 지역과 똑같이 모아타운으로 사업 설명회가 열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첫 번째가요. 네. 모두 다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이에요. 맞아요. 예, 뉴타운 해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평지예요. 음. 사실은 앞쪽에 레미안 이브나 레미안 크레스티 이렇게 기존의 전동답심 뉴타운이 개발이 된 지역은 약간 구릉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2010년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주택 네, 시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데려 안 갔어요.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간 거고요. 평지라던가 역세권 이런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은 이제 다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하나둘씩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지정됐어. 그죠? 22년도. 그 다음 23년도 됐어.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데 여기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여기가 22년도에 됐고 여기는 23년도 말에 됐거든요. 그럼 네. 거의 뭐 한 1년 약 한 2년 차의 시간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속도는요. 여기 앞에 이쪽이 훨씬 빨라요. 여기 벌써 이번에 구역 지정 됐어요. 오, 그렇구나. 예, 한 3주 전에 구역 지정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투자 금액이 거의 3억 후반대예요. 와. 예, 그러니까 여기 신속통합기획보다 여기는 모아잖아요. 그죠? 네. 신속통합기획보다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 먼저 구역 지정이 되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모아로 가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먼저 된 지역보다 여기가 사업 속도 훨씬 빠르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신속이 좋아요, 모아가 좋아요. 이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신속은 신속은 이래서 좋고 모아는 이래서 좋고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속이 좋고 모아가 좋고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신속이라도 사업성이 좋으면 좋은 거고요. 모아라도 사업성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 네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속 같은 경우에는 30년 노후도 60%예요. 이상이 돼야 신속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노후도 57% 이상이 돼야 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속은 30년 60%, 모아타운은 20년 57%잖아요. 그러면 네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신속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빌라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신축이 많이 된 게 좀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됐겠죠. 그렇죠? 네네. 신축이 많이 됐다는 건 조합원 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과 모아를 비교해 보면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냐면 신속은 모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신속은 모아에 비해서 사업성이 좋아요. 네, 네. 예, 아무래도 조합원 비율이 낮다 보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모아타운은 신속에 비해서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예,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신속은 장점이 뭐예요? 사업성이 좋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속하고 모아를 비교해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 속도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네. 여기 신속보다 모아가 더 빨리 구역 지정됐죠, 그렇죠? 네. 예, 여기 2년도 안 돼서 구역 지정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신속하고 모아를 비교해 봤을 때 모아타운은요 신속에 비해서 절차가 한 2개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아에 비해서 한 6, 7년 정도가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속도는 뭐예요? 모아가 빠르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떨까요? 신속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에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면 두 가지의 장점만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근데 여기가 30년 60%고요. 여기 답신이동 벌써 지금 구역 지정 된 데는 30년 노후도 80% 후반대예요. 와. 30년 노후도 80% 후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모아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후도도 높아서 사업성은 좋은데 모아로 가니까 사업 속도까지 빠르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신 데도 왜 물건이 없겠어요? 왜 물건이 없겠습니까? 좋은 지역이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여기도요, 30년 노후도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요, 30년 노후도 87%예요. 지금 앞에 하고 있는 지역이랑 노후도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신속으로 갈 수 있죠? 네. 근데 뭐하러 가요? 그럼 빠르면 사업 좀- 속도도 상당히 빠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얘랑 지금 차이가 2년 차밖에 안 나는데 벌써 여기 지금 4억 투자면 내가 여기 2억 투자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요 지역만 보더라도 그냥 한 2년 사이에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 지역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신속 노후도보다도 훨씬 높은 30년 노후도 87%인데 즉 30년 노후도 87%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극도로 낮은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는요 모든 조합원들의 33평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지분과 상관없이. 그러면 또 나중에는 일반 분양분이 많겠죠. 네.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추가 분담금 부담은 대려 네, 낮아져. 적죠. 네. 그죠? 추가 분담금은 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가 분담금 적게 내고 자 노 33평 배정 가능하고 사실은 서울 도심 지역에 이런 지역 흔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차례차례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네. 이게 마지막 남은 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없었구나.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앞쪽으로 1, 2구역 쪽에 하시면 좋겠지만 3구역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어차피 뭐 네. 이제 같은 블럭이니까, 그죠? 네, 예, 한 빠르고 2억 좋을 정도의 투자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2년 내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봐야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약하시기 전에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의 확인을 좀 받아보시고자 연락 주셨는데 빠르게 투자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는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한 1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2025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승 50, 하락 50.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진 않았는데 2025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말 호황기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이야기를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세요. 자, 항상 제가 연말이면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제 해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전망했던 거 보면요, 제가 따로 제가 너튜브 채널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7, 8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전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가장 큰 키워드는 공급 절벽입니다. 어떤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그 다음에 지금 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키워드가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년도에 시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요, 하나가 공급 절벽, 하나가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 시장 전망을 해보면,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절벽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절벽이기 때문에,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은요, 6년은 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25년 대비해서 47.6%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더욱더 힘들어지고 매매가 상승 압력은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급에 대한 것도요, 지금 양극화예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역대급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미분양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책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규제 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정책에 대한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제 짜야 되시냐면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 양극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장 양극화. 시장 양극화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즉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양극화는 안전자산 선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2026년도에도요, 안전자산 선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왜 올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이 상당히 또 활성화될 거고. 자, 그래서 이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당연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고착화된다. 더욱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완화가 안 되고서는 더욱더 이제 고착화가 되면서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질 거다. 급지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의 한강변 벨트라든가 이런 핵심지 있죠. 핵심지 쪽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다운사이징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운사이징 수요냐?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송파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주 소형 평형대 아파트 있죠. 10평형 이런 것들이요. 뭐 리센치의 14평형, 그 다음에 뭐 헬리오시티의 18평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동안 더블 올랐습니다. 더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14평형 있었거든요. 이거 2년 전에 8, 9억이면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거래된 게 17억 6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평형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예, 소형 평형일수록 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마 높게 나올 겁니다. 왜? 대출이 아파트 가격도 폭등했고 대출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수요가 2026년도에도 폭증을 할 거다.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외곽 지역들, 하급지로 불리는 시장들은 대표적으로 매매가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매매가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임대가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상당히 활성화된 시장이 하급지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인해서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지금 이제 실거주밖에 안 됩니다. 즉 뭐냐? 전월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임대차 시장이었는데 이 임대차 시장에 하급지의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지금 임대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가 불과 2, 3개월 사이에 1억씩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은 하급지의 임대차 시장이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26년도에도. 자, 그러면 매매가로 바로 이제 그 자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반등이 좀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예,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은 나중에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새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여전히 초강세를 띨 거다. 예,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 해서 모든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닙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그래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강세가 지속이 될 거다. 또 이런 지역이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 토지거래 허가가 확대가 되니까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아파트 못 사죠. 자,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대출을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는 거죠. 예, 점점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레버리지 투자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즉 소액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 못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서울의 분양가 예, 지금 이번 달에 예, 민간 분양가 예,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근데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심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청약받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 지금 25년도에 또 하나의 시장을 움직였던 예,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앞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잠실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강변 라인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신통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는 소액 투자는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6년도에는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왜? 점점 할 게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장점이냐? 비교적 소액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 2억 전후에서 투자가 괜찮은 지역이 할 만한 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지금 점점 급증한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내가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넘어가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런 초기 재개발은 좋은 지역에 선점이 가능한 겁니다. 좋은 지역에. 예,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양극화로 인해서 내가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넘어가기 힘들지만 초기 재개발 지역은 잘만 고르면 선호 입지에 잘만 고르면 비교적 소액으로 예, 그러니까 급지를 좋은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지에 따른 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된다고 해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재개발 지역 가격 떨어진 데 많습니다. 어떤 지역? 아파트 가격 낮은 지역들. 그래서 입지를 보고 꼭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예. 자, 2026년도 이제 리스크 요인이 지금 이제 상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금융 쪽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무 및, 기준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매매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더 쪼일 게 없습니다. 뭐 DSR 강화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지금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심화가 점점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거에 대한 비용은,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에 대한 비용은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 반토막이기 때문에 특히나 임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임대 시장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주거 사다리가 점점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26년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예, 점점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허들이요, 내년도에도 더욱더 높아질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예, 특히나 수도권은 지금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까지 예, 한 7, 8년의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강산이 변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되죠. 자,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공사비가 급등을 했고 토지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분양가로 다 이제 분양가로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지방 미분양은 계속 누적이 되고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지역 해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요. 규제지역 해제 이슈 분명히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심의 외곽 지역들, 노도각이나 금강구 이런데 규제지역이 아마 해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규제지역 해제 이슈에 따라서 이런 지역이 또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기도 더 쉽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갭 투자가 가능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상급지와 그만큼 너무 이제 가격적인 격차가 컸는데 약간 좀 갭 메우기가 좀 가능하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갭 메우기는 가능해도 큰 폭으로 막 오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 규제. 예, 가장 큰 게 이제 양도소득세. 예, 내년 5월 9일까지 지금 중과 유예되는데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논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 요런 이제 규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핵심지는요. 핵심 지역은 예, 거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가격 견조세는 상당히 유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핵심지는요. 예, 거래량은 증가할 겁니다. 거래량은 지금도 거래량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상저하고 예, 상급지는 거래량 적고 하급지는 거래량 많고 그런데 가격 흐름을 보면 상고 하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가격 흐름은 상고 하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도심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거 이제 없어요.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정부 이익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계속 있는 겁니다. 왜 구역 지정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정부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나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있죠. 예,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적은 돈으로 시간을 투자해라. 즉, 예, less money, 예, more time.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26년도 예, 시장은요. 거래량은 상저하고 가격 흐름은 상고하저. 그다음에 소액 투자는 less money, more time. 이상입니다.
네, 저희 방송 1년 전 방송도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는지 그 정확성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생각 드실 거예요. 무료 세미나 안내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